회피형 상대방이 자신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흔히들 회피형 인간은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를 두려는 그들의 성향 때문에 관계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관계의 패턴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익숙했던 그 패턴이 깨질 때 그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내면의 반응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관계에서 과도하게 애쓰고 헌신하는 것을 멈출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회피형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눈치채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진정성 있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앞으로 듣게 될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러한 관계에서 스스로를 맺고 끊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변화는 상대를 조종하거나 밀당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갇혀있던 패턴을 인지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다른 선택을 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친 헌신을 멈추었을 때 회피형 상대가 첫 번째로 눈치채는 것은 바로 압박감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행동은 관계에 지속적인 무게감을 만들어내며 회피형들은 이를 분명히 느끼지만 입 밖으로는 거의 꺼내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고 기분을 묻고 심리적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할 때 그들은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하나의 의무감으로 연결짓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보내는 모든 메시지, 제안하는 모든 데이트 계획, 정서적 교감을 시도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들에게는 반응하고 관리해야 하며 부응하지 못할 경우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숙제처럼 각인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며 쌓이게 되면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노동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나친 헌신을 멈추면 그 압박감은 겉입니다. 그들은 그 부재를 피부로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답장해야 할 의무가 담긴 메시지가 없고 채워주지 못한 기대감이 허공에 떠도는 듯한 짓눌림도 느끼지 않습니다. 갑자기 관계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되며 이는 그들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당장 여러분을 그리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안도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며 여러분이 물러선 것이 실수였다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동안의 압박감이 진짜였음을 의미하며 그 압박이 사라짐으로써 그들은 끊임없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지 않고도 관계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눈치채는 것은 자신들의 행동 패턴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과도하게 애쓸 때 회피형은 그저 수동적인 반응 모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주도적인 행동에 그저 반응만 하면 되니까요. 그들은 여러분의 패턴을 감당하느라 너무 바빠서 자신들의 패턴을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멈추면 그들은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얼마나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지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관계에 기여한 것이 얼마나 없었는지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에 가려져 있던 불균형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그들에게 늘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회피형들이 관계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깨달을 때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침묵하며 처음에는 오히려 더 뒤로 숨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자각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눈에 보이기 시작한 패턴은 다시 못 본 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쌍방향이었고 두 사람 모두 동등하게 참여했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지나친 헌신이 그런 착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멈추면 자신들이 얼마나 뒤로 물러나 있었는지에 대한 현실은 그들 스스로에게조차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됩니다. 지나친 헌신을 멈추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과도하게 책임지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음 항목 중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상대보다 더 많이 먼저 연락하기, 데이트 시간과 계획을 거의 다 주도하기, 상대가 스스로 해야 할 감정적 노동을 대신해주기, 상대의 기분이나 반응을 관리해주기, 상대를 배려하느라 내 욕구를 희생하기, 혹은 그들이 멀어질 때 쫓아가기. 아주 솔직하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있는지 직시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로 적어서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 과소평가합니다. 이 목록은 여러분이 멈춰야 할 행동들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행동들을 완전히 멈추십시오. 단, 절대 예고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물러난다고 상대에게 말하지 마세요. 관계의 역학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하지도 마세요. 이 상황을 관계에 대한 심각한 대화나 최후 통첩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의 목록에 적힌 행동들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항상 먼저 연락했다면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추세요. 항상 계획을 세웠다면 계획 세우기를 멈추세요. 항상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면 묻는 것을 멈추세요. 여기서 핵심은 이 변화를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벌주거나 나를 쫓아오게 만들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유지될 수 없는 관계 구도를 형성했던 행동들을 멈추는 것뿐입니다. 지나친 헌신을 멈추면서 생겨난 그 빈자리는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채우세요. 여기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회피형 상대를 쫓아다니는 것은 멈추면서도 가만히 앉아 상대가 눈치채고 반응해 주기만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여전히 회피형 상대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동안 상대에게 쏟아부었던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의 세계를 재건하는 데 사용하세요. 소홀했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취미와 관심사를 즐기세요. 여러분의 일, 성장, 목표에 투자하세요. 상대방과는 전혀 상관없는 계획들을 만드세요. 이 변화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회피형이 눈치채는 것은 상호작용할 때 느껴지는 여러분의 에너지 변화입니다. 과도하게 애쓸 때 여러분은 무언가를 갈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스스로는 잘 숨겼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태도 밑바탕에는 늘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관심도를 가늠하려 하고 상대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연결감을 기대합니다. 회피형은 이 에너지를 예민하게 감지하며 이는 그들의 회피 반응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헌신을 멈추고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에너지는 바뀝니다.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덜 매달리게 되는데 이는 밀당을 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의 세상에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변화는 쫓아다닐 때는 절대 만들 수 없었던 강력한 자력으로 회피형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갈구하지 않고 압박감을 주지 않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는 편안한 상태로 다가갈 때 그들은 비로소 여러분 곁에서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저 나답게 행동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때 회피형들은 관계에서 멀어지는 대신 오히려 연결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애착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 눈치채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이나 반응을 관리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에서 과도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흔히 회피형 상대의 감정 관리자로 전락하곤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부드럽게 무마하고 상대가 거리를 두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끼워 맞춥니다. 상대의 편안함과 기분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무엇이 그들을 멀어지게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방아쇠를 건드리지 않도록 모든 초점을 맞추며 관계를 유지해 왔을 것입니다. 이는 회피형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자신의 행동 패턴에 책임을 질 필요가 전혀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감정 관리를 멈추면 그들은 자신의 반응을 직접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곁에서 달래주거나 내 탓이라며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뒤로 숨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이 너무 과해서 밀어낸다는 핑계를 대는 대신
스스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즉시 괜찮다며 안심시켜주는 대신 그 죄책감을 온전히 견뎌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회피형에게 이 과정이 몹시 불편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항상 대신 감정을 조절해준다면 그들은 결코 스스로 건강한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어떤 회피형들은 이러한 변화를 눈치채면 여러분을 다시 예전 패턴으로 끌어당기려고 시험할 것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더 자주 하거나 무슨 일이 있냐고 묻거나 최근 몇 달 동안 보이지 않던 관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변화라기보다는 익숙했던 패턴이 깨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에서 비롯된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익숙한 구도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런 관심을 보일 때 여러분이 즉시 예전처럼 과도한 헌신을 제기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낡은 방식이 여전히 통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패턴은 초기화되고 종종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더 멀어져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걸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험 단계에서의 정답은 일관성입니다.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새로운 패턴을 유지하세요. 그들이 연락을 해오면 따뜻하게 답하되 예전처럼 과도하게 애쓰는 행동을 부활시키지 마세요. 그들이 한 번 먼저 연락했다고 해서 다시 여러분이 매번 먼저 연락하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짧은 관심을 보였다고 해서 다시 감정적 에너지를 쏟아붓지 마세요. 딱 그들이 보여주는 에너지만큼만 맞추고 그 이상을 넘지 마세요. 상호 간의 동등한 노력이란 게 실제로 어떤 것인지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놔두세요. 많은 회피형들은 파트너가 항상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등하게 기여하는 관계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로 눈치채는 것은 자신들의 낡은 방어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피형들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막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특정 패턴들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이를 핑계로 삼거나 분위기가 너무 친밀해지면 일부러 갈등을 만들거나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침묵해버리거나 약속을 잡고 취소해버리거나 피상적인 대화만 유지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대개 그들이 멀어질 때 파트너가 더 강하게 매달렸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회피형이 거리를 두면 파트너가 쫓아가고 회피형은 숨을 공간을 얻고 파트너는 기다리며 회피형이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파트너는 감사해하며 회피형이 주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받아들입니다. 이 악순환은 파트너가 자신의 역할을 계속하는 한 무한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나친 헌신을 멈추면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회피형이 물러나도 여러분은 쫓아가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침묵한 뒤에 여러분이 먼저 연락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여러분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다시 연결될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언제나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을 거라 착각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삶으로 바쁩니다. 거리를 조절하려던 그들의 전략은 결국 그들이 의도했던 것보다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때 회피형들은 자신의 방식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불편함은 그 어떤 대화나 호소보다도 그들이 변화해야 할 동기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상대를 바꾸기 위한 전술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변화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회피형 상대가 여러분을 쫓아오게 만들 목적으로만 헌신을 멈춘다면 그들은 그 얄팍한 조종의 의도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여전히 그들과 그들의 행동에 쏠려 있을 것이니까요. 상대가 눈치챘는지 신호를 살피고 연락이 늘었는지 추적하고 모든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여러분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과도한 감정 노동일 뿐입니다. 변화는 진실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멈추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관계를 원하거나 차라리 아무 관계도 맺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고받음이 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상대가 알아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회피형은 며칠 만에 눈치채고 연락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변화를 인지하는데 몇 주나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관계가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누군가 동등한 노력으로 여러분을 대하지 못한다면 관계가 끝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마법의 날짜 같은 건 없습니다. 특정한 결과가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결국 한 걸음 다가와 관계에 기여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가서 관계를 다시 평가해 보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길을 앞으로 나아간 상태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패턴을 너무 일찍 깨버리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헌신을 멈췄더니 회피형 상대가 연락을 해왔고 그 순간 억눌러 왔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폭포수처럼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회피형에게 가끔씩 아주 작은 빵 부스러기 같은 관심만 던져줘도 여러분을 예전 패턴에 묶어둘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줍니다. 또 다른 실수는 행동으로는 헌신을 멈추었지만 상처받았다는 것을 말투나 반응, 구구절절한 설명을 통해 티를 내며 수동 공격적인 태도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없애려고 했던 바로 그 압박감을 다시 만들어낼 뿐입니다. 흔한 실수 중 또 하나는 이 과정을 상대를 향한 벌이나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을 상대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려는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수나 징벌의 에너지는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회피형들은 감정적인 분위기에 매우 민감하여 여러분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원망을 모두 다 느낍니다. 이 변화는 자기 존중과 스스로의 에너지를 되찾는 진정한 회복의 과정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향했어야 할 올바른 곳, 즉 여러분 자신에게로 에너지를 돌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친 헌신을 멈출 때 회피형이 눈치채는 가장 깊은 진실은 바로 그들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지나친 헌신은 그들이 보여주는 최소한의 모습조차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비추어주는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관계에 너무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기에 그들은 관계가 잘 굴러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보다 그나마 하고 있는 작은 행동들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이 헌신을 멈추면 그 거울은 산산조각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만들어냈던 왜곡 없이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행동과 초라한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내어준 것이 없었는지 보게 됩니다. 스스로 기여하지 않은 연결고리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더 이상 무한정 곁에 있어 주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원하게 될 때의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과의 직면이야말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예전처럼 머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변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회피형들은 이 도전에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패턴을 인정하고 불균형에 대해 진심 어린 후회를 느끼며 다르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많이 먼저 다가가고 계획을 세우고 감정을 표현하고 상처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된 행동을 통해 자신들도 쌍방향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반면 어떤 회피형들은 더 깊이 숨어버릴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견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겠죠. 그리고 기꺼이 다시 모든 것을 다 맞춰줄 또 다른 사람을 찾아 익숙한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여러분이 차갑고 거리를 둔다며 탓할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게 낫다거나 자신은 연애와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세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방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숙한 어른의 관계를 맺을 능력과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명확한 정보일 뿐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의 반응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도한 헌신을 멈추면
그들의 회피를 여러분이 대신 메워주는 일도 끝납니다. 순전히 여러분의 의지력 하나로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던 관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는 것은 상대방이 진정으로 기여할 의지가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진짜 목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대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헛된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대신 드디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현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회피형 상대가 여러분을 눈치채거나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일은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 관계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를 알아주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변화를 몸소 실천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과 발을 맞출 수 있는 회피형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럴 능력이 없는 회피형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두 가지 결과 모두 여러분을 더 건강한 관계의 패턴으로 이끌어줍니다. 비록 한 가지 결과만이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멈췄을 때 회피형이 알아차리는 가장 깊은 감정은 그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부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존재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매달리고 쫓아오던 그 에너지의 부재 말입니다. 그들은 늘 여러분의 관심이 머물던 그 자리에 허전함을 느낍니다. 압박감이 사라진 것도 느끼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헌신과 함께 왔던 따뜻함이 사라졌다는 것도 피부로 느낍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궁금하게 여김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궁금해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그 기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장의 역전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이 다루기 익숙한 역학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을 다루는 데는 도가 터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더 원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어 전략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죠. 하지만 누군가가 더 이상 갈구하기를 멈추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잃습니다. 만약 이 관계에 진정한 끌림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로소 그 끌림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에게 끌림이란 종종 공간과 부재를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원하는 욕망에 쫓기듯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느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과도하게 다 맞춰줄 때 그들은 철저히 수동적인 반응 모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관리하고 제안에 대답하고 여러분의 필요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느라 바쁩니다. 그들 스스로 누군가를 원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한 발 물러설 때 그들의 욕망이 고개를 들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주었던 특정한 따뜻함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관심은 여러분이 그들을 쫓아다닐 때 느꼈던 의무적인 관계 유지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지나친 헌신을 멈추십시오. 상대가 관계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초과해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짚어보세요. 그 행동들을 어떠한 설명이나 예고 없이 당장 멈추세요. 이 관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활동과 사람들, 그리고 목표들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세요. 상대와 상호작용할 때는 무언가를 갈구하는 결핍감 없이 온전한 여러분의 모습으로 임하세요. 상대방이 보여주는 노력에 딱 맞추되 절대 그 선을 넘지 마세요. 처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이 변화에는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그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세요.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관계에는 상호 간의 주고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쫓아다니며 애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등한 노력과 진정한 관심이 존재해야 합니다. 과도한 헌신으로는 절대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상대방이 그럴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헌신을 멈추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시켜줍니다. 그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굳게 믿으세요. 자신의 애착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이 변화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에 지나치게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이런 패턴을 학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감정적으로 곁을 내주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관심을 받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 요구사항은 너무 지나치며 사랑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만 유지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내면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상처는 뇌의 신경회로를 형성하여 과도하게 애쓰는 것을 너무나 정상적이고 심지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을 멈출 때 여러분의 신경계는 이것을 마치 위험 신호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뿌리 깊게 박혀있던 잘못된 패턴을 마침내 깨부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불편함은 사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신경계가 관계를 맺는 새롭고 건강한 방식에 적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과도한 헌신으로 도망치는 대신 그 불편함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세요. 불안감이 올라오는 것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되 그 불안에 휘둘려 행동하지는 마세요. 죄책감을 인정하되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건강한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왜 이런 패턴이 생겨났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처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내면을 돌보는 작업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나친 헌신을 멈출 때 회피형은 여러분의 자기 존중감의 질이 달라졌다는 것도 눈치챕니다. 자기 존중감은 억지로 꾸며내거나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거나 혹은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본질적인 차이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과도한 헌신을 할 때 여러분의 모든 행동 밑바탕에는 나는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숨은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회피형들은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며 이는 결국 그들이 더 거리를 두도록 정당화시켜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쓰레기 같은 태도를 보여도 여러분이 결국 다 받아줄 것이라 느끼기 때문에 갈수록 더 적은 것만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존중감에서 우러나와 과도한 헌신을 멈출 때 둘 사이의 모든 에너지 교환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 존중감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관계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온몸으로 말해줍니다. 이것은 오만함이나 차가움이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파트너로서 내 가치에 대한 조용하고 단단한 확신입니다. 회피형이 이러한 에너지를 마주하게 되면 그들의 내면 속 변명들은 산산조각 납니다. 많은 회피형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이 얼마든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깎아내릴 수 있는 만만한 관계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자신들은 최소한의 노력만 하고 파트너가 그에 맞춰 기대치를 바닥까지 낮추는 것에 익숙했죠. 하지만 여러분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단단한 자기 존중감으로 무장하고 나타날 때 그들은 더 이상 그 낡은 패턴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 스스로 성장해 다가오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오직 그들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 자기 자신을 찌그러뜨리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회피형이 눈치채는 것은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할 때 회피형 상대방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너무 맹목적이거나 심지어 절박해 보인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을 애타게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을 테니까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을 안타깝게 여겼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평가절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나친 헌신을 멈추고 충만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주변 사람들조차도 그 변화를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더 흥미롭고 더 매력적이며 더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회피형 상대는 자신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더 깊은 존중과 흥미를 가지고 대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의 평가는 회피형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회적 차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회피형들은 겉으로는 남 신경 안 쓴다고 척할지 몰라도 타인의 눈에 자신의 관계가 어떻게 비치는지 몹시 신경 씁니다. 그들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칭찬하기 시작할 때 이는 회피형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회적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토록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을 자신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이용해 밀당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에너지를 되찾고 그것을 오롯이 자신에게 투자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내면과 관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며 언제나 일직선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날은 새로운 패턴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싶고 묻고 싶고 낡은 습관으로 곤두박질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것입니다. 내가 너무 차갑거나 멀게 구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냥 예전처럼 다 맞춰주며 이 관계를 받아들였어야 했나 후회하는 마음도 들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변화는 설령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일지라도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핵심은 예전의 헌신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모든 충동에 무너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그 불편함을 인정하되 여러분이 새롭게 짓고 있는 더 건강한 삶의 패턴에 꿋꿋이 전념하십시오. 관계에서 과도하게 애쓰고 헌신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패턴을 더 명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구독하셔서 애착 유형과 관계 심리에 대한 더 많은 유익한 이야기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